제가 정리한 오디널 인스크립션 관련된 그 영상에서 이 비트코인 유니버시티 링크를 주신 분이 계셔서 이것도 한글화를 블로그에다 했고요. 한글화를 한 김에 한번 이것도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튜 크더의 비트코인 대학 영상을 제가 LMM으로 이 그 자막을 거의 그대로 한 번 더 한글화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별도의 윤문은 크게 거치지 않았고요. LMM에서 제공하는 문장을 거의 그대로 썼기 때문에 약간 오역이나 내용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디널 인스크립션 비트코인 스팸에 대한 주제이고요.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1비트코인은 이렇게 사토시로 구성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토시에 대해서는 정렬 시스템이 FIFO, 선입선출.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있으면 먼저 사용하는 그런 개념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디널 자체는 비트코인 프로토콜 일부가 아니라 그냥 상상의 구조라고 이 매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사토시를 보내거나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은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라고 해서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의 약자입니다. 이 UTXO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덩어리인데 이 UTXO는 파괴되고 완전히 새로운 UTXO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송을 할 때 UTX 덩어리로부터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서 내보내고 남는 것은 잔액 주소로 보내지고요. 만약에 내가 보내려고 하는 사토시보다 작은 UTXO 덩어리들이 있다면 그걸 합쳐서 내가 보내려는 것만큼 보내고 그 중에 남은 걸 또 다시 체인지 어드레스, 그 잔액 어드레스로 반환을 합니다. 그때마다 새롭게 UTXO는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예, 그런 UTXO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 자, 그래서 체인상에는 이런 모습인데, 입력이 있고 두 개의 출력이 있다. 두 개의 출력은 보내는 그 주소와 잔액 주소, 이 두 개가, 두 개의 출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출력은 원래 주소로 잔액을 돌려받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여기에 원래 UTXO가 완전히 없어지고, 한 덩어리에서 보내는 두 덩어리로 쪼개서 보내고, 잔액을 나머지 한 덩어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UTXO로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기명 동전,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무기명이라기보다는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는 동전 덩어리를 주조하는 그 쪽에 넣어서 동전 덩어리를 쪼갠 다음에 쓰고 남은 거를 다시 금액을 새겨서 받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UTXO는 비트코인을 동전이라고 했을 때 동전 덩어리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토시를 전송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제로 인위적인 구조다. 그러니까 상상의 구조다. UTXO 모델에 따른 거죠. 자, 단일 사토시를 추적하는 것은 금괴에서 단일 금 원자를 추적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매튜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은 일인데 기술적으로 단일 사토시를 소유하거나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오디널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에다가 일련 번호를 넣어서 그것을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NFT로 만든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사토시에 새겨 넣는 게 아니고요. 그 트랜잭션을 할 때 그 트랜잭션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토시에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사토시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 행위인 그 거래라고 하는 행위, 트랜잭션 속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한 사토시 같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UTXO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적어놨다고 해도 완전히 새롭게 녹여서 그걸 그 두 개의 덩어리로 다시 쪼개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무언가를 새겨넣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것이 비트코인 매거진의 소유자와 같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런 이야기들, 오디널스 인스크립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글을 실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 영상을 만든 걸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비트코인 매거진에 대한 반박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매튜도 하고 있고요.
저도 당연히 오디널스나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서 허락되어지는 그런 규칙을 조금 변형해서 자기네 멋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융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하기에 그 희귀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금융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용도로만 저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 속에 무언가를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토시를 추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디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스크립션은 이런 오디널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임의의 데이터, 텍스트나 이미지, 심지어 비디오까지 새겨 넣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거.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죠.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신화적인 다니엘 사토시와 연결지어서 비트코인의 NFT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자, 창세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제네시스 블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냐라면, 제네시스 블록에 사토시가 이러한 문구를 새겨넣었죠. The Times 날짜 있고,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이런 문구를 넣어놨죠. 네, 그래서 재무장관 은행을 위한 두 번째 구제금융의 벼랑 끝에 서다라는 헤드라인을 제네시스 블록에다가 놓은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토시가 했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뭐 이 매튜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라인은 2009년 1월 3일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네시스 블록 이전에 사전 채굴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라고 매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경각심을 여기다가 넣고, 새겨넣고, 영원히 새겨넣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어떤 그 사회학적인, 맥락적인 그런 상황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사토시 자체가 만들어 넣었는데, 자, 이것을 악용이라고 하는 변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을 비트코인 블록에 임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사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이너, 채굴자들이 채굴을 딱 하게 되면 그 채굴 보상이 들어있는 트랜잭션, 이것을 코인베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코인베이스 공간에 룩서, 이게 마이닝 풀이죠. 룩서에 의해 채굴됨, 특정 마이닝 풀에 의해 채굴된 등등의 어떤 이런 단어를 기계적으로 넣어서 채굴자의 인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16진수 데이터를 삽입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이때 사용되는 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요 용어, 블록의 첫 번째 트랜잭션,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블록의 첫 번째 트랜잭션을 코인베이스라고 부르는데, 블록을 채굴하면 블록 보상을 주죠. 네, 그러니까 채굴 보상을 주죠. 거기에는 블록 보상과 수수료를 합쳐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트랜잭션에 이렇게 채굴 데이터를 삽입하는 뭐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이 크립토 카지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와는 뭐 무관하다, 이런 부연 설명도 뭐 해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왕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왕은 8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지금 그래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이런 걸 통해서 사토시가 16진수의 형태로 메시지를 새겨 넣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하거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네, 그 얘기를 이제 비유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튜 같은 경우도 오디널 인스크립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 오디널과 인스크립션으로 인해서 은행 계좌가 없는 플랫폼에서 배제된 사람들, 중앙은행의 돈으로 인해 80억 인류의 피해자를 위한 구명보트인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주는데, 그 이유는
이게 수수료를 엄청나게 높여 놓았기 때문에 인스크립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이미지나 동영상을 넣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수수료가 치솟고 있죠. 이것은 신흥국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진국이나 핀테크가 발달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현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돈으로 서로 주고받는 일보다는 그 핀테크의 기술을 통해서 피앗 머니를 주고받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구입할 때 또는 전송할 때 이런 문제이지만,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금융 네트워크가 비트코인밖에 없는데, 이러한 비트코인 상에서 이렇게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트코인 상에서 이런 쓸데없는 JPEG이나 MPEG 같은 것을 넣기 위해서 수수료를 높여버리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은 신흥국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용도 때문에 이제 라이트닝이 나오기도 했겠지만, 일단은 비트코인 그 온체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P2P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온전하게 금융 거래를 위해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세그잇과 탭루트 업그레이드 자체가 매우 혁신적이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성 또는 기능성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줬지만, 결국에는 인스크립션이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 포크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원인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의 향후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매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이게 사토시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와 관계없이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어떤 그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지나가 버렸죠. 이 세그잇과 탭루트는 지나가 버렸는데, 그 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점점 수수료가 높아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지면 다른 레이어 2 또는 그 위에 있는 레이어 3 솔루션들이 나올 텐데, 일단은 비트코인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다른 용도가 아니라 금융 네트워크로서의 그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나머지 레이어 2나 레이어 3도 온전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나머지도 그냥 한글로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그 더스트 스팸이 나오는데, 이 뭐 스팸에 대한 얘기들도 여기 쭉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mempool.space에 가면 고글이라고 하는 기능이 업데이트 돼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고글을 사용하면 어떤 트랜잭션이 인스크립션인지 볼 수 있고, 여기에 최근 블록, 그럼 뭐 강조된 주황색 블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스크립션이 적용된 그런 블록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여기서 그 mempool의 고글 기능으로 사용해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되고, 참고로 또 정리하면서 제가 스크린 캡처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 코인베이스 제네시스 블록의 이 문구를 어떻게 그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제네시스 블록 그 매튜가 링크를 걸어 놓은 제네시스 블록에 대한 이런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 아래에 쭉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 아래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스크립트 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 드래그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텍스트 투 텍스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16진수를 텍스트로 바꾸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고 컨버트를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죠. 더 타임즈 이렇게 요 문구가 바로 요거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사토시의 제네시스 블록에 있는 16진수 스크립트 시그라고 하는 요 16진수를 텍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집어넣으면 실제로 지금도 영원히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에 이렇게 박제가 되어 있는 이런 화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다른 제가 직접 정리한 건 아니고 이 음성만 있는 그런 사이트에 제가
걸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한글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서 오디널이 무엇인지, 인스크립션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한 분이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이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더 살펴보는 김 해서 이 매튜의 비트코인 유니버시티의 오디널 인스크립션 이 항목을 LMM을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오디널이나 인스크립션, 룬 등등과 같은 그런 금융 네트워크의 본연의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는지 각자의 관점을 갖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의 관점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점점 모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나 스스로의 자기 개인적인 내재 가치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트코인을 그냥 사팔사팔하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투자 또는 투기의 매개물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나에게 주는 의미, 우리 가족에게 주는 의미, 이것을 나 스스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명확하게 수립을 해야 오랜 기간 동안 호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이 저축한 비트코인을 나중에 원화로 교환해서 사용할 때 저축해 놓은 돈을 나중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명확하게 갖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개개인의 내재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공부한 자료들을 남기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견을 주시고 저도 공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바로잡고 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